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결정격자 결함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속들은 이상적인 강도와 실제 강도의 차이가 꽤나 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론 강도와 실제 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취약층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먼저 파단이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벽돌을 깰 때 어떻게 하죠? 망치 있죠, 망치.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장도리 부분에 보면은 한쪽 끝이 약간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뾰족한 요 부분으로 벽돌을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를 만들어요? 약간의 상처를 노치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으로 여기를 세게 가격하면은 어디가 부서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약화된 이 부분에 굉장히 깔끔한 절단면으로 벽돌이 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원리인데요. 우리 이거를 노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노치 부분은 약간의 흠이 있어가지고 재료가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속에서도 이 노치 역할을 하는 수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론 강도와 실제 강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금속의 결함은 결함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높은데요. 확산의 기구라든지 변형의 기구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정격자의 결함은 기하학적 배열과 모양에 따라 분류됩니다. 우리 차원에 대해서 알고 있죠? 0차원이라고 하면은 점을 의미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굵은 펜으로 점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무것도 없고 한 자리에 결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원자 자리 한 개의 치만큼의 결함을 우리는 점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 결함이 모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점이 쭉 모이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선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선들이 모인다면 이렇게 선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들이 이렇게 중복되면은 계속 모인다면은 결국은 이 커다란 면으로서 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면이 또 층층이 쌓인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부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등의 이런 식으로 결함의 분류는 기하학적 배열과 모양에 따라서 분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차원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원자 하나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결하면은 공공이라든지 고용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차원 결함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전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위는 쉽게 생각하시면 원자의 끊긴 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원 결함은 면결함으로 외부 표면, 결정 립계, 쌍정 저각경계, 고각경계, 비틀림, 적층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공극과 석출물은 3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 결함 같으면 최적 결함을 이야기하며 가공, 균열, 외부 개재물, 공극, 석출물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0차원, 1차원, 2차원, 그리고 3차원에 대한 개념을 여기 설명해 놨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점결함, 공공과 자기 침입형 원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공공을 보도록 합시다. 공공은 원자 자리에 원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어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의 존재가 결정해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공공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원자가 규칙성을 딱 맞추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 계속 있다가 규칙적으로 있다가 한 칸이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이 칸을 가지고 공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기 침입형 원자는 많이 있는 현상은 아닌데요. 공공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자기 침입형은 주변 원자와 크기가 같아 매우 큰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 말인즉슨 좀 작은 원자가 끼어 들어온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서도 작지 않고 이 원자 하나가 다른 칸으로 어떻게 끼어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원자 하나치에 해당하는 자리를 밀어내야 되겠죠. 따라서 굉장히 큰 변형을 이끌어냅니다. 모든 공공과 자기 침입형이 1대1로 매칭되지는 않습니다만 공공에서 빠져나온 원자가 자기 침입형으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뭐 이해하는데 그리고 암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 자리에 원자가 있었는데 다른 자리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끼어 들어가겠죠? 다른 원자들은 약간씩 밀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고 또는 빈자리와 함께 자기 침입형 원자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고용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용체에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환형 고용체이고 두 번째는 침입형 고용체입니다. 그러면 치환하다는 말과 침입하다는 말을 이해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환은 무언가를 대체하는 것이고 침입형은 무언가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을 침입형이라고 합니다. 치환형 같으면 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고체의 원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는 아무래도 원래의 원자와 또 어느 정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원자의 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인 정도로 차이가 적어야 하며 그리고 비슷한 전기 음성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원자가 그리고 같은 결정 구조를 가졌을 때 치환형 고용체로 고용될 확률이 아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형 고용체는 원자 사이 틈에 다른 원소의 원자가 끼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불순물 원자는 모 원자 크기보다 매우 작지만 변형을 일으키며 최대 허용 농도는 낮은 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크기가 작은 원자들은 뭐가 있을까? 끼어들어 있는 원자는 크기가 작은 원자겠죠. 이 크기가 작은 원자는 여기 한번 외워봅시다. CHOBON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뭐 초본이라고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 물론 여기 O는 중복이니까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러한 원자들이 아무래도 침입형 고용체로 들어가기 쉽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알아보기 보시면은 쇼트키 결합과 프랭켄 결합이 나옵니다. 기출이 있으므로 아마 한번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쇼트키라고 하는 말은
공공이 있어서도 양이온 공공, 음이온 공공이 짝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프랭켈 결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프랭켈 결함 같으면은 여기 빈자리 보이시나요? 빈자리, 그리고 두 개가 한 자리에 두 개가 끼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원자가 원자 간의 한 개의 원자를 다른 격자로 옮겼을 때 한 쌍의 격자 간의 원자와 공공이 형성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죠? 여기 있던 원자가 일이 같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뭐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침입한 그런 꼴이 되겠죠. 자, 공공과 침입형 원자가 이렇게 쌍을 이루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성결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부 원자들이 정렬이 어긋난 상태로 외력을 받아서 원자가 이동할 때 슬립이 발생한 곳과 발생하지 않은 부분의 경계가 생기는데 이 경계의 부분을 전위라고 한다라고 써 있죠. 그러면 성결함은 전위로 생각하실 수 있고 그 전위의 종류는 이렇게 칼날전위, 나선전위, 혼합전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위의 뜻은 뒷장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터인데 원자의 끊긴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면이 끊겼기 때문에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버거스 벡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거스 벡터는 전위를 동반하는 격자 뒤틀림을 크기의 방향을 중심으로 커다란 정사각형을 그려보았을 때 끝점과 시작함을 연결한 벡터와 동일하다. 그리고 이 버거스 벡터를 가지고 칼날 전위와 나선 전위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버거스 벡터와 전위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칼날 전위와 나선 전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쪽입니다. 여기 전위의 종류에서 칼날 전위가 있죠. 기호 바로 위에 원자의 잉여 반면 삽입으로 형성된다고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꾸로 된 T자 모양의 이 기호는 양의 칼날 전위를, 그리고 똑바른 T자 모양의 기호는 음의 칼날 전위를 의미한다라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전자 주위에 존재하는 원자의 변형 거리를 슬립이라 하며 칼날 전위의 수직.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버거스 벡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전위를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칸으로 할게요. 세 칸. 한 칸, 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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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칸. 이렇게 얼마나 모자라나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버거스 벡터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정사각형으로 전위를 둘러싼 다음에 그 사각형이 완성되기까지 모자란 부분을 버거스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뭐 나오는 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위가 생성되고, 또 버거스 벡터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칼날 전위는 이게 수직한다는 마크죠. 버거스 벡터와 수직한다. 그렇다면은 나선 전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자, 여기 디스로케이션을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4칸으로 하죠. 4칸. 한 칸, 두 칸, 세 칸.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 아까 세 개,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모자라죠? 한 칸. 그렇다면은 이만큼 이렇게 한 칸짜리 그 버거 스펙터가 생기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방향을 거꾸로 잡았네요. 여기 있는 버거 스펙터는 이런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실제 이 전위와 평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나선 전위는 평행한다는 뜻이죠. 나선 전위와 버거스 벡터는 평행한다. 그러면은 이 버거스 벡터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선 전위인지 칼날 전위인지 알 수 있겠죠. 또 그 외에 혼합 전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칼날형 같은 경우에는 기호 바로 위에 원자의 잉여 반면 삽입으로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위가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약간 이해가 안 되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잉여 반면이라는 게 이 면이죠. 이 면. 이 면이 없으면은 그냥 온전한 원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면이 생기게 되어서 우리는 여기 이런 여기 이런 식으로 전위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위의 기호는 거꾸로 된 T자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선형 같으면 절단면에 의한 분리 결합이 없는 결정 영역에서 전다 능력이 위아래 방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합이 없는 결정에서 나선 전위가 형성되고, 사실상의 결합은 없지만 나선 전위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다 능력은 변형된 원자들의 나선형 경사 모형에서 변형된 결점 격자 영역 또는 나선 전위를 형성하고, 슬립은 전위선에 평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버거스 벡터 기억나시죠? 버거스 벡터와 디스로케이션 전위는 평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코트렐 효과가 있고 프랭크 리드 기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렐 효과라는 것은 이 압축 응력장과 또 인장 응력,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원자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압축이 되고, 그 원자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넓은 공간에 적은 숫자의 원자가 있다면 인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코트렐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이 전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위 바로 밑부분에 그 용질 원자에서는 코트렐 분위기라는 것이 형성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면의 안정 상태가 되고, 전위가 움직이려 하면 쐐기처럼 코트렐 분위기로 전위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침입형 원자는 전방에 그림과 같이 전위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전위를 고착하게 하는 칼날 전위가 용질 원자의 분위기에 의해 안정 상태가 되어 움직이기 어렵게 된다. 그 인장 상태와 압축 상태가 딱 맞물려서 안정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 부분은 압축, 이 부분은 인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떠한 상태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렐 분위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프랭크 리드 기구에 의한 전위 증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랭크 리드에 의한 전위 증식. 사실은 슬립면 위에서 전위가 이동하면은 중간 부분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면서 확장해서 또 다른 전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인데 두 개가 됐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전위 증식의 원을 프랭크 리드 원이라고 합니다. 프랭크 리드 원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조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는 슬립면에서 한 칸 원자 거리를 이동함으로써 생기는 계단인데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거리를 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세어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자, 다시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만큼 앞으로 한 칸 나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개의 슬립면에서 한 개의 원자 간 거리만큼 바로 옆으로 슬립면으로 이동해서 생기는 이러한 계단을 요 빨간 요 부분을 자,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조그라고 합니다. 한 개의 원자 거리만큼의 짧은 전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명결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표면 결정림계 쌍정. 자, 여기 쉼표 들어가야 되겠죠? 저각경계, 고각경계, 비틀림, 적층결함. 이런 것들을 면결함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면 자체에서 원자의 결합이 끊겨 있으면 면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라는 말 자체가 규칙성을 띤 원자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결정립계는 그 경계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금속에서 은구 중 다른 핵들로부터 형성된 결정들이 동시에 성장하여 서로 만날 때 형성된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핵이 이렇게 자라나죠. 커져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만났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레인 바운더리 결정립계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자가 커지다가 만나는 점, 성장하여 만나는 그 부분을 결정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이 원자지름의 2배에서 5배 정도인 두 결정립계 간의 영역이 이 부분이 아마 그 규칙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적 불일치로 인한 결정립계 원자 충진율은 충진율은 결정립 내부보다 낮다. 그리고 쌍정 앞에서 잠깐 본 바 있는데 거울면에 비친 것처럼 생기는 이 쌍정은 어떤 면 또는 경계를 통하여 거울에 비친 상과 같은 구조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영구 또는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변형 쌍정이 형성됩니다. 변형 결정에서 원자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재결정 과정에서도 일어나며 어닐링이라 하여 일부 FCC 합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피 결함이라고도 하죠.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최적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합들이 연결이 되어서 3차원 공극이라든지 기공을 만든다면은 이는 결과적으로
결함이라고 볼 수 있고 최적 결함, 부피 결함이라고 합니다. 일련의 불순물 원자들의 결합으로 3차원적 적출물 형성된다. 수 나노미터에서 수 센티미터까지 또는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편석이 들어가도 결합이 되는 것이고 기공이 들어가도 결합이 되는 것이고 원래 들어가 있어야 할 원자가 아닌 어떠한 것이라도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결정격자 결함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상변태와 상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상과 상률, 이성분계 상태도, 삼성분계 상태도와 다성분계 상태도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